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섭 작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은 세대 공감 인문 토크쇼 3대 만세. 어떻게 보면 손자,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세 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문학 작품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정말 1인 가족이 너무 많은 시대이다 보니까 좀 자기와 다른 세대를 만날 일이 거의 없다고들 하죠. 우리가 이 고전 문학이라는 하나의 이제 재료를 갖고 서로 다른 세대의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이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를 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중간 세대는 아래 위 세대의 또 고민을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또 내가 지나왔지만 또 되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련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10대 그리고 40대 그리고 60대 갓 초반 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의 백석고등학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인 모신욱이라고 하고요. 취미는 독서인데 사실 제가 이런 토크쇼에 참여하는 게 처음이라 좀 미숙할 수도 있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즈니 코리아의 방은주 기자입니다. IT 분야에서 34년차 현역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은주입니다. 책을 읽고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심리 상담사이기도 하고요. 20년 차 주부이자 엄마이기도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가 제목을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것. 그걸 바로 고전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 책만큼은 정말 모두가 제목도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읽었을 그런 책이어서 선택하게 됐고요. 바로 앙뚜앙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성경보다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된 유일한 책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보다 더 많이 번역된 건 팩트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경보다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된 역시 IT 기자답게 팩트 체크 못하시네요. 이 책에는 뭐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 많죠. 그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막의 아름다운 건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 사막에 샘이 있다가 아니고 숨어 있다거든요. 아, 네.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놓고 다르게 읽었네요. 네. 오늘 방송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책을 다들 뭐 한 번 읽었고 뭐 최소한 오늘 2번 정도 읽으셨던 것 같은데 내가 읽었을 때 어린 왕자는 요 관로에 관한 이야기다. 그 관로에 들어가는 한 단어로만 오, 네. 다 쓰셨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신욱군은 상실, 우리 홍은주 상담사님은 관계, 우리 방 부장님은 마음? 제가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야, 이거 다 똑같은 거 쓰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다르네요, 다행히도. 그러면 관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른이 되어서 또 40대가 되어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읽으니까 책 속에 수많은 관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조종서가 처음에는 어른들한테 뭔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좀 닫았던 것 같은데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좀 변화되어 가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관계가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나. 네, 사실 저는 모든 어른들이 있었던 자신의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어린 왕자가 대변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나 아니면 잃어버렸던 이런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실이란 단어를 선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실에 관한 좋은 이야기인 뷰 겁니다. 포인트인데요. 부장님은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인데 유심체 일심조라고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관계니 뭐 사랑이니 모든 것들이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브레인이 일으키게 하는 건데 브레인은 곧 마음이고 그래서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마음이 지배하지 않을까. 되게 재밌네요, 그죠? 관계, 마음, 상실. 저는 행복 예상했고 되게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나는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희 4개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재밌게 우리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책 있지 않아요? 20대 때 읽고 뭐 30대 때 읽고 40대 때 읽고 미안해요. 아직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다시 보게 되는 뭐 책이 있고 영화가 있고 뭐 음악도 물론 있잖아요. 저는 어린 왕자 읽을 때 가장 감동스러웠던 건 와, 생텍쥐페리 대단한데?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어? 심지어 그림도 예뻐. 이게 너무 놀랐어요. 전혀 의외의 포인트에 꽂힌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제 나이가 어린 왕자보다는 조종사에 가까운 나이가 돼서 그런지 조종사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조종사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이 책을 읽다 보니 어린 왕자가 되게 약간 비호감 캐릭터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비행기 고쳐야 되는데 와가지고 지금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고 근데 놀라운 게 다 대꾸를 해주고 있어.
그리고 되게 인간적인 게 지금 이거 고쳐야 되는데 장미가 아름다운 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 막 내. 조금 있다가 미안한 거야. 그런 게 내가 애를 키웠나? 이렇게 정도로 되게 현실감 있게 저는 이게 어릴 적 읽을 때는 이제 어린 왕자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 어른들 다 타락해가지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조종사 대단한데? 나이에 따라서 다시 읽으니까 어쨌든 감정이입되는 캐릭터가 달라지더라. 그렇게 좀 바뀐 포인트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동화책으로 처음 접하긴 했는데 그림 보듯이 봤던 것 같고 그럼 이번에 읽으시면서 가장 좀 재밌다, 매력적이다, 약간 의외다 하는 그런 캐릭터랄까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그 중간에 알약을 파는 장사꾼이었나?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장사꾼이 이걸 판매하려고 하면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린 왕자가 그거를 듣고 자기는 그런 시간을 아낄 바에 그 시간 동안 우물을 찾아서 걸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낭만적이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갈증을 해소하는 알약이었나요? 어느 면이 그럴까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걸 좀 빨리빨리 하고 약간 효율성을 약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어린 왕자는 약간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느긋하게 약간 삶을 즐겨나간다는 느낌. 저는 그 알약 장사꾼 진짜 지나가듯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또 얘기하니까 이렇게 또 감동 그런 포인트가 부분이 다르구나. 저는 정말 한 20 몇 년 만에 책을 다시 읽어서 사실 두려웠어요. 내가 어린 날 어린 왕자에 동화되어서 내가 지금 비난하고 함께 싫다고 여겼던 그 어른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닐까. 처음 책을 펼쳤을 때 머리말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저는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맨 앞에요. 어른에게 바치게 된 것을 우리 어린이들 용서해줘. 그 어른이 위로받을 필요가 있거든. 어른은 누구나 다 처음에 어린아이였어. 그런데 그걸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지. 그래서 한때 어린 소년이었을 내 친구 레옹 베르티에게 이 책을 바쳐. 여기에서 저는 굉장히 울컥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읽으시면서 그래도 약간 주목하게 된 본인의 모습을 봤다든지 어떤 투영된 캐릭터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예전하고 달리? 이번에 다시 보니까 저는 여우 파트를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짧게 등장을 했는데 되게 전체 책을 관통하는 긴 여운을 저한테 남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분량에 비해서 좀 되게 임팩트가 있죠. 시간을 정해놓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은 약속을 하면 되게 취소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정해놓고 딱 그렇게 찾아오고 이런 게 그래 저랬었지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과 되게 비슷한 캐릭터 있나요? 여기 이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왕부터 시작해서 진짜 노력했거든요. 찾으려고. 근데 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주변 사람 증언을 들어봐야겠다. 거기 중에 한 명과 안 닮았다고 하기 어려운데 누구나 다 거기 보면 그쵸. 네. 그거 아세요? 어린 왕자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 남자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행성에도 다 남자들이고 아니면 중성, 여우, 뱀, 장미. 여자를 연상하는 장미는 있죠. 하지만 다 남자더라고요. 왜 그러죠? 이게 제가 예전에 되게 깊이 있게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왜 네. 이럴까? 네. 이거 되게 대단한 통찰인데요. 이게 사실 그래요?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이 등장인물이 아무도 여자가 없을까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택지 베리의 인생을 좀 찾아봤어요. 흥미진진하네요. 네. 클로즈업 들어오세요. 지금. 연애를 하셨나? 결혼을 하셨나? 성 정체성으로 갔구나.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연애도 하셨고 연애 편지도 쓰셨고 결혼도 하셨고. 심지어 근데 연애 편지를 되게 잘 썼어요. 그랬더라고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시인이야. 네 맞아요. 그런데 자녀는 없으셨고. 그쵸. 그래서 다른 책에는 여성 인물이 등장을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런 걸 느꼈을까 궁금하긴 했었죠.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시리아 아니야 기다려. 어쨌든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여자라는 것이 성별에서 여자는 약간 약자의 대명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43년도에 나온 책이잖아요. 프랑스는 그리고 굉장히 가톨릭적 질서가 강해서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거든요. 결혼하신 여자분이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은행에서 열 수 있는 거는 언제부터였냐면 7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그런 평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괴테의 말이기도 하죠.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여자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 괴테가 한 말이 아니고 괴테도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말하면서 자기 책에 써놨어요. 그렇게 여기서 말한 여자는 성별의 여자이기도 하지만 약자의 대명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어린 왕자 자체가 이미 약자이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뭐 말씀하신 장미나 양 그려달라는 거나 몇몇의 인물들이 이미 약자이기 때문에 굳이 여자를 등장시키지 않은 게 아닐까. 다른 이유가 혹시 아시면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은데요. 나중에라도 혹시 그 생각이 드시면 네, 꼭 알려주세요. 심리 상담사적 관점에서 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근데 그런 극작가들도 있잖아요. 소설가들. 여성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못 쓰겠다. 하잖아요.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아마 잘 몰라서 아마 안 쓰지 않았을까. 이번에 읽으시면서 혹시 이렇게 가장 발견한 캐릭터. 제가 평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요 광화문역에 보면 계단에 두 문장이 써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다는 그 문장하고 하나도 이 문장이거든요. 어른들이 자기가 어린아이일 때 그걸 모른다. 그 두 문장이 광화문역에 저는 그래서 올 때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숫자가 높아지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동심이고 뭐 순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가슴 설레는 것도 줄어들고 진짜 뭐 6학년, 7학년 되면 이제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그냥 무덤덤한. 잠깐만요, 부장님. 6학년, 7학년 이런 거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봐요. 60대, 6학년 60대고요. 7학년 70대인데 다시 한번 동심에 젖은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읽으시면서 그래도 유난히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캐릭터랄까, 뭐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어요? 네, 저는 처음에는 그 이렇게 전등 좀 생각을 했었는데 가로등 켜는 사람. 루틴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루틴하게 평범한 걸 평범하게 매일 하는 게 위대한 거거든요, 사실. 40대 후반부터 이제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애를 다 크고 우리나라 보면 특히 남편분 여성분 잘 안 놀아주잖아요. 잠깐만요, 부장님. 그 굉장히 그 주관적인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부장님의 일상생활이 어떤지 막 드러나는 멘트들이어서 잘 놀아주는 분도 많아요. 아까 지리학자도 술꾼도 보면 왜 술 먹어? 창피해, 부끄러워서. 뭐가 부끄러워? 내가 한 게 부끄러워서 잊으려고. 그래서 어쨌든 불 끄는 사람, 지리학자. 진짜 왕도 매력있지만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리학자. 지리학자는 되게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고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길 좀 두려워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좀 어린 왕자는 이렇게 자기 별을 떠나서 다른 데를 여행도 하고 지구도 와보고 이런 데서 어린 아이랑 어른이랑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네요. 저는 이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가로등 불 켜는 사람이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까 34년 직장 경력 있으셨다고 했던 그 고단하게 30년 넘게 일을 하셨던 그 즐겁게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무게감이 좀 저는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한편 이제 저희 아빠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가장으로서 저희 남편이 떠오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리학자 아까 말씀하실 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읽을 때는 다 부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다시 읽으면서 그 지리학자가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닌가? 모두가 다 여행을 할 수는 없고 모두가 다 떠날 수는 없는데 어린 왕자는 이 사람들한테서 결국 다시 읽어보니까 뭔가를 다 배우더라고요. 반면교사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책에서 보면 조종사만 어린 왕자를 통해서 바뀌는 것 같지만 어린 왕자도 여우와 꽃 이런 많은 사람과 많은 존재들을 만나면서 어린 왕자도 바뀌거든요. 처음에 그 보아뱀 그 얘기 때문인 것 같아. 처음에 이 독자들한테 편견을 심어줘. 롤모델은 여우였던 것 같고 그래도 저랑 가장 비슷한 거는 조종사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은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피곤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기 시작했어 라고 마음을 좀 닫기 시작했다가 또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또 관계 맺으면서 또 그림도 그려주기도 하고 그런 게 약간 제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조종사랑 그래도 많이 유사하지 않았나 싶어요. 확실히 갈리네요, 그죠? 조종사 입장이고 우리 지리학자랑 가로등 불 끄는 그 직업 그리고 여기는 어린 왕자의 자기 삶과의 경험과 좀 이렇게 가까이 오는 캐릭터한테 먼저 땡기는 것 같아요. 네. 제 친구한테 물었더니 역시 술꾼이 백미야 이러면서 술이란 말이지 이런 거거든 얘기하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야 걔가 술을 마신 이유를 생각해봐. 술이 좋아서 마셨을 거야. 술을 마시다 보면 내가 또 술을 마시는구나. 내가 이제 부끄럽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 잊는 방법은 뭐예요? 또 먹는 거야. 그런데 걔가 깨우치지 못했어 아직. 경지에 오르면 부끄러움마저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저는 이제 기업가 나오는데 기업도 경영 예술이고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다 숫자만 보는 분들이 아니다. 여기서 어린 왕자가 그 기업가를 좀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소유하기만 하고 그것을 이제 향유하지 못한다. 뭐 예를 들면 나는 별이 2,000개 있어. 그런데 별의 아름다움은 하나도 몰라. 그런 얘기에 더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소유하려고만 들다 보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충분히 모르고 그것을 좀 놓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질문을 바꿔서 사실은 어린 왕자가 여러 사람들을, 여러 존재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배우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또 주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혹시 본인이 보시기에 나는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멘토라든지 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약간 반면교사랄까요? 그런 캐릭터가 혹시 있었나요? 저는 딱 왕의 이야기를 보고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반면교사네요? 네, 그렇죠. 이 왕이 딱 보면은 착하기만 하고 격식은 차리는데 정작 능력은 없는 그런 인물의 표상격인 캐릭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 왕처럼 체면은 조금 차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왕처럼 되기는 싫은 거예요. 조금 안 착하더라도 능력 있는 왕이 네. 더 나을 수도 있다. 그죠. 이런 왕과 같은 캐릭터들이 사실은 저는 주변에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자기가 대장하려고 그러고 꼭 뭐 시키려고 그러고 꼭 주목받으려고 하고 막 왕이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막 우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월한 느낌을 갖고 싶고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거지. 네. 진짜 우월하면 사실 뭐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그죠? 그렇죠. 본인이 네. 스스로 하니까. 저는 장미도 되게 기억이 남았는데 여기 여러 장미가 있어. 어린 왕자 그 별에 있던 장미요. 아니면 네네 그 장미. 그 장미가 딱 보면은 처음에 어린 왕자를 되게 좋아하면서도 정작 그거를 어린 왕자한테 표현하지는 못하잖아요. 마음이라는 거는 표현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나도 이제 저런 상황이 닥치면은 장미처럼 숨기지 말고 그냥 고지고대로 이야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장미가 그 표현하지 않나요? 나는 보호가 필요하니까 이거 네가 나 이거 씌워줘야 되고 네가 나를 보살펴줘야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그 감정 좋아한다고 자체를, 직접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표현을 못해서 어린 왕자가 살짝 방황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남자와 여자인 것 같아요. 이 여자분들의 언어 표현은 직접적이지 않고 좀 비유적이라 그럴까? 좀 돌려서 얘기하거나 예를 들면 네가 좋아해도 야 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괜히 때리고 괴롭히고 막 소통이 결국 잘 안 된 거네요. 그럼 어린 왕자랑 장미가 서로 잘 소통됐으면 이 여행은 없었네요. 그건 또 그렇게 그랬네요. 표현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 저도 장미가 되게 많이 안타깝긴 했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대부분이 다 자기 표현을 막 하는데 이 장미꽃만 유일하게 조금 돌려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고 마지막 장면이 저는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떠나기로 했으면 어서 가. 오물거리지 마. 그래서 나는 가시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너 오물거리지 마. 떠나려 했으면 그냥 가. 어따 센 척이야 이런 거. 네, 그래서 꽃은 자기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너무 자존심이 강한 꽃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어린 왕자가 막상 떠났는데 계속 생각을 해요. 여기 가도 꽃을 떠올리고 저기 가도 꽃을 떠올리고 너희 오천성에는 나의 장미꽃이 아니야. 그럴 때 약간 의외였어. 그 장미한테 막말 막 하잖아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는 나한테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 오천성이는 막말을 당했어. 나한테 왜 이러지 얘가? 그렇죠. 저 장미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얘가 예전에 제가 만났던 여자분들이 떠올라요. 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여자분들은 왜 그럴까요? 여자분만 그럴까요? 남자분들도 뭐 어린 왕자도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어린 왕자 그래요. 나는 너무 어려서 꽃을 사랑할 줄 몰랐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안 거죠. 깨달은 그때는 거죠. 내가 이해도 못했던 것 같아. 왜 그래요, 여자들은? 여자들이요? 아니 장미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린 왕자 난 네가 좋아 여기 있어줘.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꽃이 마지막에 49쪽에 다 얘기를 하네요. 용서해줘. 내가 어리석었어. 너 행복해지길 바래. 말을 하기는 했네요, 솔직하게. 근데 마지막 타이밍. 이게 역시 사랑은 타이밍인가 봐.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린 왕자 마음 접었는데 네, 화산 청소 다 끝내고. 그래서 이제 떠날 준비 다 했거죠.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뒤늦은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던가. 타이밍 중요하네. 오늘의 주제는 타이밍. 고백이든 뭐든 그러니까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려면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시점에 해야 되네요. 좋은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걸 읽다 보면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떠올린다 그랬잖아요. 특히 남성은 표현 안 하면 특히 경상도 표현 안 한다고 하지만 어디것도 표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날 사랑해? 말을 해줘야지 알아요, 여성들은.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나가면 립 서비스라도 당신 오늘 이뻐? 오늘 머리 했네? 이런 게 아닐지라도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저 이제 그런 너의 성장을 위해서 얘기할 거 얘기해야겠다. 라떼 3달 말 듣더라도. 이게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이게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아, 미래 예단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게요. 아이가 있으면 예단하시네요. 아무래도 엄마면 하게 되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잔소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에 실효가 없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에게 별로 와닿지 않은. 그거 왜 할까요? 내가 보기 싫은 거를 하는 게 잔소리고 조언은? 조언은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듣는 사람이 느끼는 거. 아니 근데 조언이든 잔소리는 다 이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 와이프도 이제 올 때 후반인데 잔소리가 더 많아져요. 여성들 더 많아지는데 여성들만 잔소리가 많아질까요?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엄마는 저게 사랑의 표시다. 눈에 보이니까 저는 그 사랑이라는 표를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죠? 네. 네, 하세요. 얼굴에서 온 몸으로 하고 싶어요. 말을. 5학년 낳고 돼봐야지 아는 거야. 아, 이게 나이로 누르시나요, 지금? 안 해봤잖아. 지금 그런 말 나이로 있죠. 누르시고 지금 남자로 누르시는 느낌을 좀 아니, 남자는 받는데 그런 말이 있죠. 잠깐만, 두 분 여자- 처음 뵀죠, 오늘? 네, 그런 말 있잖아요. 50대 후반의 여자는 잔소리가 많아진다라는 아니, 또- 명제 자체가 좀 동의가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알아. 부장님의. 아, 잠깐, 내가 지금 막아주고 있잖아요. 일단 봐봐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부장님의 네. 개인적 경험이지, 네, 뭐 그렇게 일반화된 건 아닌 거기까지. 거라고 네. 제가 변명 한번 해볼게요. 잔소리고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소리를 엄마가 좀 하시나요? 아버지나 엄마가 하시는 편인가요? 근데 어머니는 살짝 하시는 편이기. 그 사랑의 차이예요. 조언과 잔소리 차이가 혹시 있으신가요? 들으신 입장에서? 네. 저는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약간 심리 상태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잔소리가 이제 공부해라 뭐 이런 건데 사실 어머니가 그냥 쉬고 있는데 공부해라 하면 그게 잔소리인 거고 그냥 어디 잔치 갔는데 돈 주시면서 공부해라 하면 이게 조언인 거고.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엄마가 그러면 잔소리 할 때마다 5만 원씩 줘. 그러면 조언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은 건 삼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삼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조언으로 느낀다. 그런 건가요? 돈을 안 주고 삼촌이 얘기해요. 어때요? 그럼 잔소리죠. 작가님 굳이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잔소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야. 상대 받아들인 사람은. 그거 되지 잔소리는 않을까요? 화자 중심이고 조언은 청자 중심이 아닌가 싶어요. 듣는 사람은 조언 듣고 싶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막 나와요. 저한테 그런 보면 그러니 상처를 받죠. 저도 또 상처를 받아요. 조언과 잔소리를 하시는 분 세대여서 이제 이건 네. 그런 거고 자, 아마 이 세대가 유치원생들 앞에서 인생은 말이야 이런 조언은 안 하잖아요. 잔소리든 주로 이제 일방적으로 듣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실 때 어떠신가 궁금했던 건데 그냥 우리의 처지에 있지 않아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아무리 말의 내용이 좋더라도 좀 이렇게 효과가 없다. 그죠. 제가 갖고 있는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아까 신욱군하고 좀 비슷한데 듣는 사람이 원할 때 들으면 조언이에요. 원치 않을 때 들으면 잔소리인 거죠. 말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듣는 사람 타이밍?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게 어떤가.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럼 그건 조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조언과 잔소리에 대해서 가장 재미난 표현은 그건 것 같아요. 어느 그 방송 프로그램에 어떤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잔소리는요 기분이 나쁘고요. 조언은요 더 나빠요.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근데 너무 그 말이 그래 저게 아. 듣는 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책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던 조종사가 이 어린 왕자를 이제 신경 쓰게 되죠. 그게 좀 바뀐 부분이라고 저는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어린 왕자가 조종사에게는 무엇이었을까? 처음에 보아 구렁이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어린 왕자 그걸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음. 코끼리 삼킨 보아 구렁이 말고 나 조종사는 되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린 날에 그려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그림을 어린 왕자가 알아보네. 거기에서 일단 마음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출발이 너무 좋았다. 어린 왕자. 아무도 몰랐던 내 그림을 알아봐준 사람이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네. 사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지속 성장을 하려면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변해야 되는데 다 네가 변하기를 원해서 이제 문제인 건데 왕처럼. 근데 홍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소개팅 갈 때도 공감대 찾잖아요. 취미든 뭐든 그게 사람이 마음문을 여는 첫 번째 키포인트거든요. 사람이 어떨 때 변하느냐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엔 교육인데요. 그 이면에는 사랑이라고 사랑.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헌신할 때 그때 바뀌는 거죠. 그게 진정성 그런 것들인데 여우가 길들인다 같이 같이 관계를 연관이 맺게 되는 되면서 거죠. 조종사가 어린 왕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어린 왕자로 바뀌게 됐다. 조종사가. 저는 궁금한 게 이 조종사에게 어린 왕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제 친구의 답은 굉장히 명쾌했습니다. 얘는
외계인이다. 걔가 그런 거 좋아해요. 사실은 어린 왕자니까 조종사가 변하게 되지 않았을까. 조종사니까 어린 왕자도 좀 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어린 왕자는 뭔 거 같아요, 여기서? 저는 조종사가 어렸을 적의 모습이 그냥 어린 왕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린 왕자는 조종사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다. 네, 이게 왜냐하면은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약간 어린이는 낭만적이고 어른 약간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조종사라는 직업이 어찌 보면은 낭만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경만 하던 하늘을 바람 보던 하늘을 직접 나는 직업이니까 되게 낭만이라는 게 약간 어린이들의 속성이라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종사는 되게 약간 어린아이스러운 어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조종사의 어릴 적 모습이 어린 왕자가 아니었을까. 우리 신웅님은 굉장히 낭만을 좋아하네요. 아까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것도 약 먹고 할 바에는 그냥 나는 우물을 찾아가겠다. 네. 얼마나 낭만적이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신욱군은 약간 낭만과 어린이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30 중반인데 뽀로로 막 좋아하고 막 포켓몬스터 스티커 모으고 막 배틀 막 하고 막.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의 한 종류니까 뭐. 요즘 대학 축제 때 가면 어느 가수가 와서 떼창을 뭐 한 줄 아세요? 뽀로로 주제가 했거든요. 오. 모두가 다 따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릴 적에 어렸을 때 듣고 봤던 자랐던. 거죠. 유치함과 동심은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내가 어릴 적에 좋아한 것과 더불어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적에 우리는 왜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좋아했던 것들과 결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점점 나이 들수록 특히 우리 사회는 좀 그런 이 나이 때는 어느 정도 차를 타고 뭐 어느 정도 아파트하고 연봉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좋아하던 걸 좀 포기하고 희생하는 면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또 가족도 케어하다 보면 어린 왕자가 아까 저도 순육군하고 같은 의견인데 조종사의 어린 시절이니까 첫 그거 딱 그림 보고 바로 맞추는 게 그게 작가가 장치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둘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만 어린 왕자는 한번 질문하면 자기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뭐를 하든 보지 않고. 근데 조종사는 과연 그런 어린이였을까? 아니면 조종사가 원했던 어린 시절 아닐까요? 그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렇죠. 걸 다 하고 예, 막. 조종사가 되게 하지 못했던 모습을 어린 왕자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린 네. 시절에 자기와 화해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저희 세대는 마루치 아르치 세대입니다. 자료 한번 넣어주세요. 마루치 아르치. 마징가제트 세대입니다. 마징가제트. 로버트 태권부인 저도 봤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둘리. 마루치 아르치를 그쵸, 보셨나요? 둘리.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봤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요. 은하철도 999, 캔디. 로봇 태권브이 전에 마징가제트였어요. 이거 다 아세요? 이런 둘리 혹시 아세요? 둘리는 짤로 알죠? 네. 코난 혹시 아세요? 미래소녀 코난. 미래소녀 코난. 네, 알고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버지가 보여주셔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아는 코난은 일본 다른 애니메이션 명탐정 네, 코난도 명탐정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쇼프로 진행하는 미국 사람 그 코난.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각자 읽었고 또 이제 서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통해서 작가가 어쩌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인 것 같다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신웅님 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어린 왕자의 메시지는 저는 공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공존. 원래는 사실 제가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게 약간 좋고 어른이 상징하는 게 좀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듣고 보니까 지리학자 이야기도 그렇고 어른도 어른 나름만의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작가인 생택시 페리가 독자들한테 어린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른들의 장점도 좀 알아가고 보니까 페리는 어른들이 상징하는 현실이랑 어린이들이 상징하는 낭만이 둘 다 조화롭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존이다. 저는 처음에 아까 뭐 마음이라고 했듯이 여우가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다는 말을 하는데 저도 이제 본질을 중요시 하는데 저렇게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지만 저건 현상인 거고 본질이 바람이거든요.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공기, 자연, 사랑 너무 중요한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바로 뒤에 보면 관계, 길들이기 많이 네네. 나오는데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만날 거고 관계를 맺을 거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텐데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결국은 나를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연관되는 게 사랑, 헌신. 결국은 자기 헌신, 코스트 세이브하지 않고는 좋은 걸 얻을 수 없다. 아까 얘기한 그 전등 끄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쌓였을 때 저기 하는 거지 갑자기 나타나는 건 없다. 저도 부장님과 똑같은데요. 저도 여우가 한 말.
이게 이제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내가 비밀을 가르쳐 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마지막에도 별이 있는데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별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왕자도 보이지 않고. 하지만 마음으로 보면은 내가 거기 있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너는 그 별을 보면서 행복할 거야. 이런 표현들이 진짜 그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더 강조했던 게 아닌가. 마음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러게요. 참 어려운 질문.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 내 돈을 쓰는데 보면 내 마음이 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쵸. 내가 시간을 쓰는데 보면은 내 마음이 가 있고. 네. 마음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현상만 보죠. 현상도 제대로 잘 못 보죠, 사실은. 맨날 스마트폰만 보죠, 사실. 지리학자 중에 꽃이 나온 꽃을 기록을 안 하거든요. 왜 안 해? 사라져가면서 안 한다고 네네. 하는 건데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건 어쩜 영속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쾌감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눈을 보려면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만 휘둘러 하지 말라. 그래서 용맹정진하여 자기의 마음에 용맹정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로 이제 오늘 한자를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럴 때 들어두면 좋아요. 뭐 모든 용맹정진. 사상은 그 시대의 산물인 거거든요. 생텍쥐페리가 이걸 썼을 때 본인이 살았던 그 시대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양반이 아이러니크하게 딱 190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1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2차 대전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 책 전에 보면 그 야간 비행이라는 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바람과 뭐 사막과 별이 있는데 네네. 저는 그 책을 보고 윤동주 시인 떠올랐어요. 여러 가지 몇 명 시인이 좀 떠올랐는데 동시대에 윤동주가 비슷한 시대더라고요. 근데 저도 시가 떠올려. 김춘수님의 꽃. 꽃. 저도 그래서 시기를 찾아봤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책이 나오고 김춘수님의 그 꽃이란 시도 나오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수많은 꽃 중에 하나. 그런데 장미꽃은 나 있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하나의 의미 있는 눈짓이 되고 조종사에게도 어린 왕자가 되게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되게 의미 있는 한 존재가 되어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자 아마 지금까지도 이 책이 남아있는 결정적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같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여우와 어린 왕자가 했던 길들인다 그 관계.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괴롭게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관계가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연결이 돼서 너무나 이런 책 읽을 때는 다 좋은 말이야. 줄쳐. 근데 내가 일상에서 이 관계는 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분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현실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 사람들과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가장 여러분한테 소중한 존재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고 늦게 끝나서 저녁을 못 먹고 강의를 하고 9시에 끝났는데 집에 왔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라면을 딱 등장과 동시에 먹을 수 있게 딱 끓여 놓으신 거야. 심지어 계란까지 넣어서. 저희 사모님의 라면 취향은 계란을 넣지 않는다. 저는 계란을 가능한 많이 넣는다. 이 취향인데 계란을 넣어서 2개. 제가 그때 이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지금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이건 좀 졸려서 그런 거고요. 저는 뭐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늘 만나요. 정현종 시인의 그 사람이 일생이 온다. 다 누구나 인간이 고귀한 존재잖아요. 한 명 한 명이 다 우리가 소우주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취재원이 30대, 40대 저보다 어린 20대도 있고 사장님들이 많잖아요. 그렇겠네. IT 쪽이니까. 네, 일단 저는 이제 듣는 입장이니까. 네. 근데 하다 보면 제가 자꾸 이제 훈수 두는 걸 바꾸는 게 있는데 관계의 첫 번째 일단 듣는 거거든요. 들어준다. 그다음에 미리 좀 보통 이제 파악을 하고 가요. 아까 했지만 취미 같은 거. 저도 유수히 보는 게 이메일에 또 이메일 아이디를 보면 그 사람의 컨셉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사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때는 노력을 하죠, 다들. 이미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무관심할 때가 많고 노력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니까 그 편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제가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희 이제 집에 아버지한테 되게 자주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요. 대화가 보통 이제 한 15초에서 보통 끝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길게 전화를 하세요. 그게 처음에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저는 또 어려서부터 따로 살고 뭐 유학 가고 이렇게 독립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랑 이렇게 친하게 길들이지가 안 돼. 서로가 그렇죠. 길들여지가 서로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마음은 있더라도 이렇게 표현이 안 됐는데 제가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이제 뭐 아이가 좀 크고 나면 생선 가시 발라주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해준 적이 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 아버지 걸 발라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 이게 다 이렇게 노력이구나.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만약에 자기별로 돌아가서 다시 장미를 만났더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냥 그 여행을 통해서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집을 나가봐야 집이 좋은 줄 압니다. 혹시 선생님 일단 떠오른 게 우리 아이들의 난장판 방이 먼저 떠오르는데 남자아이가 더 난장판인가요? 딸아이가 더 난장판인가요? 막상막하예요. 막상막하. 네, 정말 난장판. 책상부터 해서 방바닥부터 빨래 안 내놓고 양말 뒤집어 놓고 어느 순간 얘네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면은 자기 방조차 못 치울까. 또 가끔은 애들이 또 뒤집어 엎을 때가 있거든요. 그쵸. 새벽까지. 근데 자기도 깨끗한 거 좋아할 텐데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쓰러져서 자고 불 켜고 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네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좀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좀 멈춰졌던 것 같고 방 청소하는 게 생각나는데 네, 큰 네. 누나가 좀 일찍 결혼해서 조카가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시절에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면 이제 큰 누나 집에 좀 있었는데 딸아이가 첫 번 1번이고 2번이 이제 남자아이인데 막상막하예요 진짜. 막상막하야. 이건 내보내실 거 아니죠? 우리 누나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방은 얘 방인데 여기 등장인물들 다 자기 소행성 있잖아요. 그쵸. 예. 소행성 자기 주인이고 지저분한 무질서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근데 저의 공간까지 애들이 침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 아이들의 공간이라고 거리를 두니까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자꾸 만나다 보면 이게 좀 아닌데? 좀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잘 맞는 사람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낫다. 안 맞는 사람은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 사실은 이게 유지하려면 좀 참아야 되고 내가 좀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린 왕자도 관계를 이렇게 안 맞으면 떠나버리잖아요, 다. 오로지 유일하게 그나마 좀 길게 만난 게 조종사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어린 왕자는. 어떻게 보면 저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저한테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났는데 나한테 에너지를 뺏고 나를 뭐 불행해하는데 내가 그렇지 않아. 저는 이렇게 굳이 내 에너지를 뺏는데 내가 왜 만나? 저는 이제 그걸 초이스할 수 있는 상태인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초이스가 안 되는 상태가 문제지. 저 같은 경우 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다르게. 똑같은 거에 사람만 성향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그러네요. 조금 이해하면 조금 더 할까 싶습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냥 안 만나는 게 제일 마음 편한데. 너무 만나고 내가 근데- 행복한 많은데 근데 재밌는 거 같은 많은데 직장이나 또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러니까 만나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좀 못 피할 다른 때는 포인트로 그걸 보는 한번 거예요. 점검을 해봐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끝에 보면 결국 어린 왕자가 약간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종사는 이렇게 마음을 줬던 어린 왕자가 떠나버렸죠. 그래서 아무리 별에 보면 마음으로 보면 보인다고 하지만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맞아요. 그 아까 학생이 처음에 상실이라고 네. 표현을 네. 했던 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보면은 조종사가 어린 왕자 떠난 지 6년이 지났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근데 조종사와 어린 왕자가 함께 있던 시간은 따져봤더니 8, 9일 네, 일주일 정도예요. 안 네. 그래서 저는 시간도 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질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의미 있는 만남이 정말 중요하겠다. 물론 상실하고 떠나고 없기는 하지만 조종사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어린 왕자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어서 가자면 신욱군 말씀에는 그 어린 왕자는 조종사의 어린 시절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대개 조종사가 극한 상황에서 사실은 그 자기 어린 왕자 어린 시절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만약에 35이다 하면 이 안에는 1살부터 35살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35에 맞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때때로 뭐 긴장도 하고 불안도 느끼고 초조도 하고 다급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좀 거창한 얘기 같지만 그런 거 없고 그냥 극한 상황에 가지 않더라도 평소에도 이렇게 자기 어린 시절이든 아니면 자기가 지나왔던 잊고 있던 시간이든 잃어버린 시간이든 이렇게 좀 환기할 수 있고 되새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책을 읽어서 이 책을 그 제 주변에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말 계획을 정해놓고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 책 읽으시면서 이 책을 누구한테, 얘한테 한번 추천하고 싶다. 혹시 그런 분 있었나요?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약간 입시 다 끝나고 이제 딱 대학생 새내기 되기 직전에 고3 끝난 사람들에게 약간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이 어린 왕자처럼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만 계속하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신욱군도 대입 끝나고 나면 입시 치고 나서 본 다시 한번 읽어보실 생각 있어요? 네네. 그때 다시 만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두 그룹이 떠올랐는데 첫 번째 그룹은 저희 가족들과 이 책을 같이 읽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아들한테 이 책을 읽었었냐 했더니 읽었는데 자기가 좀 어려웠대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읽었을 때 지금 만약에 네가 시간이 되면은 엄마랑 이 책 읽고 같이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다.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가 가족들, 우리 가족 책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각자 읽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게 좋았거든요. 아이들의 관심사 그리고 엄마 아빠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근데 이제는 컸으니까 같은 책을 읽고 우리가 어떤 다양한 생각을 하는지 3대 만세와 비슷한 컨셉으로 그러네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다시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엄마들끼리 책 읽는 모임이 있어요. 제가 네네. 그 모임에서 이 책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이제 중학생까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인데 우리가 다시 어린이 돼서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상기하면서 어떤 저도 뭐 이게 춤추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대학교 1, 2학년인데 좀 읽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50대 어른들도 읽어도 좋은 좀 그게 고전의 힘이니까 그렇게 두 그룹에 추천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책은 참 여러 세대나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읽어도 좀 어떤 집중하게 되는 포인트가 좀 다를 뿐이지 아마 오늘 얘기를 나눠봐도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한 권의 책인데 사실 어린 왕자로 2시간 얘기하는 경우는 전대미문일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재미난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서로 또 얘기를 하다가 보니 서로 약간 의견들도 좀 만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좀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그냥 저는 책을 혼자 읽으니까 네. 내 생각만 하면서 그냥 이건 이렇겠구나 하면서 읽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생각 공유하면서 읽어보니 같은 책이어도 새롭고 신선한 느낌 들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신욱군에서 공존이란 단어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세대와 다른 성별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 참 재미있고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공전 우리 생각지도 못한 키워드를 내 가지고 네. 역시 사람 참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니까 좋은 또 이렇게 기회를 줘서 여러 가지 또 생각한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나랑 저분이 생각이 같구나 해서 생각이 같아서 반가운 부분도 있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또 즐겁게 또 발견하는 또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어린 왕자라는 이 책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제 나름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책에서 감동을 받고 또 노력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일상에서 또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어린 왕자를 다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을 갖고 고립과 외로움, 기술, 요즘 챗 GPT니 이런 아주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 시대에 과연 인간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그 얘기를 각기 다른 세대의 분들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